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아마 배울 거야. 자, 여기 지울게.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최초의 입자가 형성된 이후에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다 했잖아. 그치? 초기의 우주에서는 요 쿼크의 수도 동일하게 1대1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도 1대1이었어, 처음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극초반 시기에서부터 3분까지, 뭉치기까지의 시점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해볼게. 자, 그래서 정확히는 2번 시점에서부터 3번 시점까지의 뭐 3분도 안 되는 시기겠지, 이때는. 3분도 안 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건인 거야. 알겠지? 자, 볼게. 2번 시점에서는 뭐였니? 양성자, 그러니까 프로톤이랑 프로톤 입자랑 그 다음에 뉴트론 입자가 1대1 비율로 형성된 시점이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가 겨우 약 3분 만에 7대1이 돼.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은, 사실 이유는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설명해볼게.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입자 간에 서로 상호적으로 바뀔 수 있어. 언제 바뀔 수 있냐면은 프로톤이 전자를 먹으면, 전자와 결합하면은 뉴트론 될 수 있고, 뒤집어서 뉴트론이 프로톤과 전자를 내뱉으면서 프로톤 될 수도 있거든. 원래는 요 상호 교환, 입자 간의 어떤 교환 과정은 써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매우 고온일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상관없어. 다시 볼게. 우주는 초기에 엄청난 고온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식었거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요 첫 번째 교환 과정은 점점 그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 교환 과정은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내가 얘를 1번식, 2번식을 했을 때 1번식은 매우 고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가 식으면서 빠르게 그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두 번째 식은 온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했었어. 이렇게.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거겠지? 우주가 식으면서 프로톤에서 뉴트론 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반면에 뉴트론에서 프로톤 되는 속도는 상관없게 되었다는 거, 얘기인 거야. 즉,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식으면서 뭐 이런 거겠지 뭐. 원래는 초기에는 프로톤에서 뉴트론, 그 다음에 뉴트론에서 프로톤 속도가 동등했었다. 그러나 우주가 식으면서 프로톤에서 유손되는 과정은 점점 느려지게 되고, 반면 뉴트론에서 프로톤은 그대로였다는 거야. 이게 3분이 흐르니까 7대1 되었다고. 알겠지? 이거는 결과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 하필 7대1이냐에 대한 답은 할 수 없어. 알겠지? 7대1이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는. 알겠지? 7대1이 되었고요. 이때 어쨌거나 이 프로톤과 뉴트론끼리 뭉쳐가지고 일부가 이 헬륨 원자핵이 되었을 텐데, 그 과정부터 얘기해볼게. 다시 볼게. 자, 여기 프로톤이 하나, 둘, 셋, 여섯, 14개 있고, 그 다음에 뉴트론이 2개가 있어, 만약에. 물론 개수비가 7대1이지만은 2배 해가지고 14대 2인 거야. 됐어?
이때 어느 시점? 이 시점인 거야. 알겠지? 초기 시점은 정확히 7개, 아니 8개 있었겠지? 네. 시간이 흐르면서 14개, 2개가 된 거야. 7대 1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딱 3분일 때, 3분일 때는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요 핵자들끼리 뭐가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가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나머지 프로톤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겠지 뭐. 수소 원자핵. 여기서 3분 이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니? 개수비? 해강가 몇 대 몇이니? 개수비가? 세보니까? 봐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12개. 얘는 덩어리니까 하나지? 12대 1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3분위 시점에서 헬륨 원자핵 형성되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 되었다. 근데 요 핵자당, 그러니까 핵 하나당 핵자당 질량비는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비슷하거든, 질량이. 그래서 1대 4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덩어리가 하나 있고 4개 있으니까 1대 4. 그래서 성분비 혹은 질량비, 토탈 질량비는 잘 봐봐. 질량이 1자리가 12개가 있는 거고 4자리가 하나 있는 거니까 다 곱하면은 12대 4가 되는 거야. 총 질량은. 그래서 12대 4. 하지만 약분쳐서 3대 1. 알겠지?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는 원자잖아요. 원자는 전자가 추가된 거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전자는 핵에 비해서 질량이 거의 작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원자핵의 질량비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렇게 3대 1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값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 암기하셔야 돼. 3분일 때, 그러니까 즉 원자핵 형성되기 직전까지는 7대 1. 누가? 프로톤, 뉴트론이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 이 수치 암기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뭉쳐서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 칼륨 원자핵 개수비 12대 1 암기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핵자당 질량비 1대 4는 뭐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질량비 3대 1. 그래서 여기서 그 숫자의 비율이 좀 4개가 있어요. 7대 1, 12대 1, 1대 4, 3대 1. 섞어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헬륨 원자가 형성될 때 프로톤과 뉴트론의 개수비가 12대 1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니란 거고 7대 1이고 요 과정이겠지?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문제가 여러 학교에서 다 묻고 있거든? 예를 들면 한 가지 볼게. 운전구호 문제 17번 볼게. 17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답 뭐 나왔어 이거? 자 일단 예원아 답 뭐 나왔냐 이거? 5번. 그다음에 민호. 아니 불었어? 해강이 3번. 3번 유주 5번. 네, 나영아 뭐 나왔어 답? 1번. 예훈이는? 3번. 자 일단 답은 1번이고 이거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어. 아 운종고가 이런 식으로 변별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변별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이거? 그냥 배운 거 그냥 그대로 낸 문제야. 근데 왜 틀렸냐 아마도 자 볼게. 기억은 다 택한 것 같아 그치? 수소 원자핵이 이거 물어본 거야. 수소 원자핵이 두 번째니까 헬륨보다는 먼저. 이거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변별하려고 저거 물어본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기억은 맞았을 거야. 니은이 문제야. 봐봐. 읽어볼게. 두 개의 A와 두 개의 B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말이거든.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해서 이거 명칭이 뭐야? 헬륨 원자 핵이지. 근데 쟤 뭐랬어? 헬륨 원자랬지. 헬륨 원자는 뭐야? 여기다가 전자 두 개를 더한 게 헬륨 원자인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혼용해 쓴다고 이렇게.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헷갈리게 돼서 왜냐면은 그냥 헬륨 원자 핵이냐 헬륨 원자냐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 싶어서 맞게 하는 거거든 애들이. 근데 용어는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답이라고 치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무수한 한기를 받지 않겠어? 당연히. 분명히 야 프로톤 두 개와 뉴트론 두 개는 헬륨 원자 핵이잖아 라고 항해면 뭐라 할 거야 이거? 당연히 방법이 없어. 다 맞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문제 푸는데 헷갈려. 용어가 좀 모호한데? 그럼 너가 경을 생각해봐. 이걸 맞게 했었을 때, 틀리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 명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일수록 저런 그러니까 출제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저런 식으로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니은이 문제였어. 디귿은 틀렸어. 왜냐면 이 값이니까. 12대 1이거든.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12대 1이고 그래서 저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형이 뭐가 있냐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문제 13번 볼까? 13번 동패고 문제인데 자, 내가 그렸던 이 그림 그대로 나온 거거든. 그러면 기억이 누군지 니은이 뭔지 알 수 있겠지. 풀어볼래 지금?
맞춰볼게. 일단 저 니은은 개수비를 보면 제가 양성자인 거 알 수 있고 기억의 중성자겠지. 그래서 기억은 1번 틀렸고 2번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다. 3분이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 이 시기에 우주병의 복사 38만 년일 때고 그 다음에 4번이 맞아. 왜냐면 4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 과정 이후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 원자 핵의 총 질량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원자 A가 여기서 얘거든. 헬륨 원자이거든. 얘의 질량보다 3배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을 풀어 쓴 거야. 그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가 맞고 낮아져. 그 뒤에는 다 틀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제 풀 수 있을 거고 아마도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33번일 거거든. 미리 얘기는 해줄게. 일단 33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하나 더 있어. 미리 알려줄게. 이거 알면 풀 수 있을 거야. 잘하면. 원자 번호가 뭔가요? 나중에 배우는데 양성자수야. 그러니까 양성자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을 풀 때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가 1대 2다라고 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푸시면 돼. 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프로톤이 뉴트론과 결합하거나 혹은 프로톤 하나, 뉴트론 두 개 이런 식의 결합 과정을 표현한 어떤 핵 합성 과정이고 저런 스타일의 문제는 옛날 운전고에서 많이 냈었어. 요즘은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지상고는 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유니크한 문제니까 풀면 도움 되겠다 하는 거. 좀 저만의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 따로 킬러가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특별한 학교들은 내가 줄 거니까 일단 한번 얘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뭐 그런 문제도 난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아마 대부분은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할 거고